올 추석은 그 어느 때보다 정치권을 바라보는 눈초리가 따갑습니다. 세월호 전국 파행, 방탄국회, 특권 챙기기, 여러 가지로 여론의 문매를 막고 있는데요. 정치권에 주어진 이 어려운 문제 어떻게 풀어야 할지 정치인 두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새누리당 신지호 전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문학진 전 의원 모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추석인데 나와주셔서 먼저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어떻게 추석 잘 지내고 오신 건가요? 예, 아침에 이제 잘 보내고 왔습니다. 네, 어떠세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현역 의원 시절을 보내셨기 때문에 아무래도 의원들에게 갖는 추석, 명절 의미가 다를 것 같아요. 주로 어느 장소를 둘러보나요? 그 지역구별로 다른데요. 네. 저의 경우에는 지역구가 서울이어서 오히려 이제 그 귀성을 하기 때문에 인구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제 명절 때 되면은 독거노인이라든가 중증 장애인 시설이라든가 그렇게 했고, 또 저는 그 파출소에 가서 순경들하고 똑같이 그 한 7시간 이렇게 쭉 걸어 다니면서 그 근무를 서봐요. 네. 그러면 그 지역의 여러 가지 사정을 또 알게 되고, 동네 주민들의 여러 가지 또 그 이야기들을, 사는 이야기들을 또 듣게 되고, 그러니까 추석은 의원들에게 민심 청취의 아주 귀중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문 전 의원은 어떠셨나요? 똑같습니다. 저도 저 연휴 전에 네, 그 재래시장, 제 지역이 경기도 하남인데 재래시장이 큰 게 2개가 있어요. 네, 거기 이제 돌면서 우리 재래시장 상인들, 또 이 장보러 나오신 우리 시민들 네.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들 나누고 그렇습니다. 똑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많이 다니신다고 하시니까 요즘 각계각층의 이야기 많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 시민들이 생각하는 가장 큰 문제점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던가요? 요즘은 아무래도 화제의 중심이 네. 아무래도 벌써 여러 달 지났지만 아직도 현재 진행형인 세월호에 시민들의 관심이 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도 10명이 구조가 안 됐잖아요. 네. 그래서 그 실종자 가족들이 아직도 그 진도에 계시고, 그 다음에 또 유족들이 광화문 또 청와대 앞 계속 농성 중이지 않습니까? 네. 이제 국회가 또 정치권이 이 세월호 특별법 만들겠다고 대통령부터 국민 앞에 약속을 했던 건데, 국회는 물론이고 이걸 아직 가닥을 못 잡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점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좀 안타까워하고, 그리고 동시에 이 정치권이 이렇게 그 시민들이 안타까워하고 국민들이 정말 이렇게 애타하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그 정치력을 발휘를 해서 좀 가닥을 잡아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바람들이 있는데, 그렇지 못한 거에 대한 정치권에 대한 그런 비판, 이런 것들이 많죠. 네. 여야가 지금 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그 다음에 대통령이 국민 앞에 그렇게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실상 이 문제에 대해서, 세월호 문제에 대해서 오불관한하는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에 대해서 시민들이 매우 안타까워하고 있는 그런 목소리들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네, 어떠세요? 민심. 비슷하면서도 좀 다른데요. 네. 과거에는 이제 정치하면은 사람들이 정치를 좋아하지 않죠. 그렇지만 꼭 필요는 했기 때문에 필요한데 별로 좋지는 않다. 그래서 필요악이라는 표현들을 썼던 것 같아요. 정치에 대해서. 근데 요즘에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국회 무용론까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필요하다는 것조차도 이제 인정하지 않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가 벌어지지 않았는가. 그러니까 역대 정치권이 늘 국민으로부터 사랑받아왔던 적이 많지는 않았습니다만, 최근 이 보여주는 모습은 역대 최악인 것 같고요. 그래서 단순한 농담이 아니고 국회의원을 나라와 국민에게 해를 미치는 국회의원이다라는 네. 이런 말까지 이제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고, 지금 세월호로 인해서 굉장히 나라가 몇 달째 지금 굉장히 아파하고 있는데, 요즘 제가 듣는 얘기는 이렇습니다. 세월호는 비록 안타깝게 가라앉았지만 대한민국 호가 가라앉는 거는 안 되지 않겠느냐. 네. 그러려면 뭔가
결단을 내리고 뭐 해야 되는데 이 모든 것들 풀어내야 될 정치가 꼭 막혀 있어 갖고 네. 그래서 문제는 정치다. 문제는 정치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네, 뭐 세월호 투표법 얘기 나와서 하는 말이지만 세월호 투표법을 두고 여야가 계속 대치를 예. 하고 있습니다. 뭐 넉 달 동안 법안 처리가 사실 한 건도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또 국회의원들이 추석 연휴라고 네. 그 특별 상여금은 또 받았단 말이에요. 네. 이걸 두고서 굉장히 비난의 목소리도 높은데 네. 현역 의원을 지내셨으니까 네. 어떻게 보세요? 받지 말았어야 될 거죠. 그러니까 뭐 400만 원 가까이 예. 추석 상여금을 받은 건데 이게 추석 상여금뿐만 아니라요. 최근에 이제 뭐 국회의원 그 세비로 받은 거, 활동비로 받은 게 그게 뭐 몇백억이 된다 이런 보도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우리가 국회에서 그 무슨 법을 만들고 뭐 할 때도요.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지켜져야 된다는 얘기를 국회의원 스스로가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일도 안 했는데 왜 돈을 받아가느냐. 근데 국회 스스로가 네.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정면으로 깨고 있어요. 네. 그런데 이게 이제 국회의원들한테 얘기해 보라면요. 반납하고 싶어도 반납할 방법이 없다. 반납을 받아주는 곳이 없다. 뭐 이런 식의 이제 핑계를 대는데 이런 거는 규정을 얼마든지 고칠 수가 있고 네. 그래서 적어도 이 앞으로 국회의원 특권 철폐 중에 해야 될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가 무노동 무임금 국회의원의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분명히 확립하고 실천하자 이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그래픽으로도 보고 계신데 국회의원 월급이 나오고 있어요. 650만 원이 일반 수당이고 60만 원이 관리 업무 수당입니다. 여기에 300만 원이 입법 활동비가 돼서 기본 1,000만 원의 각종 활동비를 받게 되거든요. 아무래도 이번에 이렇게 일도 안 하는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많은 월급을 받아도 되냐 이런 거에 좀 네. 굉장히 쓴소리가 많은데 어떻게 보세요, 문 전 의원님? 그 국회의원 월급 세비라고 그러죠. 예, 이거는 뭐, 좀 과다하다. 뭐 국회의원들이 좀 네. 특권을 많이 누린다. 이제 이런 지적들을 받은 지 이제 오래됐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지금 이 시점에서 뭐 국회의원 월급이 얼마고 이거를 시시콜콜하게 따지는 것보다는 나는 이거는 좀 문제의 그 본질, 핵심에서 좀 벗겨난 거라고 보고요. 중요한 거는 왜 이렇게 전국이 꽉 막혀 있는가? 저는요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전국이 꽉 막혀 있지 않고 좀 국민들이 안타까워하고 네. 이렇게 이 답답한 이런 국면들을 잘 이제 극복을 해내고 해결을 해냈으면 이런 시콜콜한 문제들이 지적이 안 됐으리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시점에서 중요한 거는 정말 이 전무후무한 4월 16일 세월호 사태가 일어난 지 지금 벌써 이제 5개월 네. 되지요. 그런데 지금도 아직도 그 진상규명을 하기 위한 첫 단추가 이제 꿰지 않고 네. 조금도 진전이 되질 않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여야 우선 여당은 이 집권당 아닙니까? 정부 여당 이러잖아요. 대통령 같이 가는 거 아닙니까? 국정에 대해서 무한한 책임을 져야 하는 집단이 여당이죠. 네. 근데 여당이 우리 신 의원도 뭐 쭉 지켜보고 계시겠지만 박근혜 대통령 취임 이후에 지금 1년 반 지났는데 대통령과 좀 다른 목소리, 다른 의견을 내는 거를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저는 이렇게 국민들이 정말 안타까워하는 이런 문제가 있을 때 네. 여당은 이 국민들의 이런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자기 나름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청와대와 좀 다른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이런 자세를 보여줘야 하는데 그걸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꼬이는 거고 제가 속해 있는 야당도 지금 뭐 그렇게 잘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여당하고 두 번 합의를 봤으면 그거에 대해서 책임 있는 그런 자세를 보였어야 하는데 이거를 지금 당내에서 추인 못 받고 이러기 때문에 계속 가는 거잖아요. 저는 지금 이렇게 꽉 막혀 있는 정국, 이렇게 꼬여 있는 정국 이거에 가장 큰 책임이 지금 이 정국에서는 세 사람한테 있다고 봐요. 세 사람. 이녀 일남한테 있다. 네. 두 사람의 여성과 한 사람의 남성에게 있다. 네. 두 사람의 여성은 박근혜 대통령과 그다음에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국민공감혁신위원장, 그리고 한 사람의 남성은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은 국가의 최고, 국정 최고 지도자로서 이렇게 엄청난 사건이 조금도 매듭이 풀리지 않을 때 국민에게 약속했듯이 5월 19일 눈물을 흘리면서 담화문 발표를 통해서 약속을 했잖아요. 특별법 제정하고 여러분들 유족들 의견을 최대한 반영을 하겠다. 그런데 그 이후 제가 과문한 탓인 몰라도 5월 19일 담화문 이후에 세월호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안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국가 지도자로서 책임을 방기하는 거죠. 네. 그럴 수가 없어요. 박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고, 그다음에 박영선 대표 이 협상을, 야당은 확실한 자기 입장을 가지고 협상에 임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던 네. 것이 두 번의 협상을 지금 제대로 인준 못 받고 지금 이게 원점으로 돌아가 있는 상태잖아요. 네, 네. 박영선 대표 책임을 피할 수 없어요. 네. 그다음에 박근혜 대통령과 이 정부 여당이 이렇게 계속 국민과 다수 국민과 대결 국면으로 지금 가게 하고 있는 그 장본인이 배후가 누구냐? 네. 지금 시중에서는 많은 분들이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이 딱 틀어지고 네. 과거 70년대식 공안 통치로 몰고 가고 있다. 그래서 그 세 분에게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고 네. 이것을 좀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큰 열쇠는 아무래도 국정 최고 지도자인 대통령이 팔 걷어붙이고 나서야 한다. 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다시 뭐 세월호 특별법 이야기를 계속 하시니까 네, 여기 네. 대해서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을 네. 것 같아요. 사실 가장 문제의 핵심은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을 주냐, 기소권을 주느냐, 네. 마느냐의 문제인 것 같은데 네. 어떻게 보세요? 저는요, 이 해법이 있을까요? 해법이 의외로 간단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요. 네. 요번에 이제 세월호 특별법을 만들면 거기서 두 가지 기구가 만들어집니다. 하나는 세월호 특검이 만들어지겠죠. 특검이라는 거는 이제까지 개별법에 의해서 11차례나 해왔는데 네. 얼마 전에 이제 상설 특검법이라는 걸 만들어진 이후에 이게 처음 실시되는 세월호 특검이고요. 네. 그다음에 진상조사위원회라고 하는 기구가 또 만들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이제 야당 측에 좀 묻고 싶은 게요. 이 세월호 특검이 만들어지면 이 특검에 당연히 수사권과 기소권을 주는 거 아닙니까? 당연하죠. 근데 별도의 진상조사위원회가 있는데 그럼 거기에도 수사권과 기소권을 달라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제가 이해하기에는. 네. 그렇다면은 동일 사안에 동일 시기에 동일 사안에 대해서 동일 시기에 수사와 조사 기소를 하는데 두 기관이 동시에 한다. 이러면 여러 가지 충돌 가능성도 있고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저는 그 유가족들이야 어떤 그 법적인 어떤 전문적인 지식이나 이런 게 좀 부족해서 이런 주장을 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야당이 과연 우리 책임 있는 야당이 특검에도 수사권 기소권을 주고 세월호 특검에도 진상조사위에도 수사권 기소권을 주면은 이거 어떻게 하자는 얘기인지 이런 혼선을 어떻게 조정하고 뭐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그 점에 대해서 먼저 분명한 자기 입장을 좀 내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제가 여기 좀 우리 네, 짧게 좀 얘기를 예, 했으니까 시간이 없어서. 네. 그 핵심은요. 지금 이게 풀리지 않는 게 그 수사권 기소권 부여 여부 있잖아요. 지금 그 여야가 합의를 두 차례에 걸쳐서 해놓은 거 이게 지금 인정을 못 받고 있는데 핵심은 그 특검을 결국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특검으로 가자라고 여야가 두 차례에 걸쳐서 합의를 받기 때문에 이거를 유족이나 아니면은 뜻 있는 많은 국민들이 인정을 못하겠다. 그 배후에는 뭐가 깔려 있냐면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불신이 깔려 있는 거죠. 왜 불신이 깔려 있느냐? 국회에서 세월호 국정조사 했잖아요. 네. 야당에서 당일 4월 16일 당일 세월호 침몰 당일 대통령 7시간 행적에 대해서 내놔라 자료를 네. 수도 없이 자료 요구를 청와대에 했어요. 근데 단 5%밖에 청와대 자료를 안 내놨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수사권 기소권을 이 독자적인 권한을 가진 그런 기구에서 가져야 성역 없는 조사를 할 수 있다. 이게 야당의 주장이고 그다음에 많은 국민들의 생각이고 그다음에 유족들의 주장이에요. 그걸 특검을 준비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지금까지 보여줬듯이 몇 달 동안 보여줬듯이 지금 여당이요 새누리당이
지금 대통령 방어하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지금 협상장에 나왔어도 몇 사람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아주 가장 피근한 예로 유족들 만나가지고 정책위의장인가 새누리당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네. 아니 청와대까지 막 조사하겠다는 거죠. 아니 그럼 청와대 조사해야죠. 왜 청와대가 성역입니까? 청와대를 왜 예외로 둬요? 예, 이러기 때문에 불신이 깔려 있는 거라. 그래서 독자적인 권한을 가진 기구가 수사권, 기소권 가져야 한다. 이게 네, 알겠습니다. 그들의 주장입니다. 이제 예, 신 의원님 짧게 성역 마무리해 없는 주시죠. 조사를 해야 된다는 건 맞고요. 청와대도 조사 대상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에도 저 역시 같은 생각입니다. 다만 그 수사와 기소를 누가 할 것인가? 지금 야당과 유가족의 주장대로 하면은 세월호 특검은 특검대로 하고 진상조사위는 조사위대로 한다. 세상에 이런 식으로 엉망으로 하는 그런 수사와 기소가 있습니까? 체계적으로 통일된 창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는 그러니까 성역 네. 그 얘기 좀 더 야당도 그 그렇고 얘기하고는 그다음에 다른 그 얘기. 유족들도요. 유족들이 자기네끼리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대한 변협에서 그 자문 변호사들이 파견 나가 있잖아요. 그 법률가들이 파견 나가 있어. 법률 전문가들이 그 사람들 다 자문 받아서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수사권, 기소권 주면 뭐 법률 체계 흔들린다고 새누리당이 일관되게 주장하는데 우리 시의원 잘 알지만 1948년에 반민특위 있었죠. 반민족 행위 특별 처벌법, 반민특위 네. 친일파 처단하는 거. 그거는요, 그 기구가 수사권, 기소권뿐만 아니라 재판권까지 가진 적이 있어요. 법률 체계 흔드는 게 아닙니다. 아주 네. 특별한 경우. 아니, 두 분 의원님 이거 말씀 특별한 너무 경우죠, 이거. 감사한데요. 지금 시간이 생방송이어가지고 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는 걸로 하고요. 오늘 명절에 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심지호 문학진 전 의원 두 분 모시고 세월호 전국 해법 고민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